자, 신경계. 우리 소화계, 순환계, 이러는 것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신경계라고 하는 거지. 자, 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 중추신경계라는 것과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다. 자, 중추신경계 그 중에서 먼저. 중추신경계 말 중추란 말은 그냥 중심이라 이 얘기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런 표현 써도 좀 그렇지만 대가리 뚜껑 열면 뇌가 들어있겠지? 그 뇌하고 그 다음에 그 뇌에도 여러 신경들이 덮여 있거든. 그 뇌에 덮여져 있는 신경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뇌를 따라서 목 근처로 내려오면 이 척추뼈 안에 신경들이 막 모여 있거든. 우리 마치 굵은 전선을 자르면 그 안에 가는 전선들이 막 이렇게 다발로 뭉쳐 있는 것처럼 그 척추뼈 안에 신경들이 뭉쳐 있는 부분 우리가 척수라 그래.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추신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뻗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각종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초신경계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말초신경계는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팔다리처럼 내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곳에 뻗어 있는 신경들은 이제 우리가 채송신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기관 같은 데들은 내 뇌가 알아서 조절을 하잖아. 어떨 땐 빨리, 어떨 땐 천천히, 그지? 그런 데 연결된 건 이제 자율신경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채송신경계는 내 의지대로 조절 할 수 있는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 대표적으로 팔다리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율신경계는 이제 대표적으로 내장기관들. 근데 또 이제 자율신경계는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주로 내장기관에 뻗어 있는 신경들인데 그 이제 역할에 따라서 교감, 부교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죠? 교감, 부교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중추신경계. 이렇게 중추신경계부터 볼게. 그러니까 우리 수업할 때 진도 나갈 때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빡세게 나가고, 그리고 나서 또 좀 충분하게 문제풀이 좀 하고, 그냥 외우면 되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좀 외워주시고, 그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중추신경계가 아까 얘기했던 뇌하고 그 뇌에 덮여져 있는 여러 신경들, 그리고 이제 척수. 그럼 이제 하기 전에 얘네들은 어떤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뉴런 배울 때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라는 거 배웠죠? 감각뉴런이 모여서 결국 감각신경이라는 게 되는 거고, 연합뉴런이라는 게 모여서 연합신경이 되는 거고, 운동뉴런이라는 게 모여서 운동신경이 돼. 그럼 생각해봐. 내가 꼬집었을 때 아픔을 느끼는 거는 그 꼬집은 순간 찰나에 신호가 뇌까지 전달이 돼.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뇌에 있는 또 연합신경이 덮여져 있거든? 그럼 그 연합신경하고 뇌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져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지. 그러니까는 중추신경계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그 두 개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연합신경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연합신경과 운동신경 이렇게 세 종류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신경은 뉴런이 모여서 되는 거라 그랬지? 감각신경 무슨 뉴런? 감각뉴런. 근데 감각뉴런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심성 뉴런이라고 돼. 구심성 뉴런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중추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구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 다른 말로 원심성 뉴런으로 이뤘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돼. 원심성 뉴런.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각신경의 기억, 구심성의 기억 이렇게 외우면 그죠? 연상이 되겠죠? 운동신경, 운동뉴런의 이응, 원심성 이응,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뇌. 자, 일단 사람 이게 우리 뚜껑을 열 수는 없지만 열었다고
치면 그 안에 이제 뭐야? 큰 덩어리 들어있죠. 그게 뇌지, 그지? 자, 사람의 뇌는 크게 5개의 부위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뇌 그러면 이제 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 대뇌. 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그제? 자, 그래서 대뇌는 일단 우리 알다시피 좌뇌, 우뇌라고 하는 2개로 나눠져 있다. 2개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좌우 2개의 반구로 돼 있다. 2개의 반구로 돼 있다. 자, 거기 조금 오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서 들어와. 야, 되게 빨리 왔다. 날라왔구나. 날라갔어. 되게 빨리 왔어. 거기 보면 오타가 하나가 있는데 뇌우 2개의 반구라고 돼 있지. 그 뇌우가 아니라 뭐겠어? 좌우 2개의 반구로 돼 있어서 우리가 흔히 좌뇌, 우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승환이 그거 76쪽 피면 됩니다. 76쪽. 자, 그 다음에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나뉘어져 있는 건데 니네 아마 사진에서 거기 나와 있는 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표면에 주름이 되게 많지. 표면에 주름이 되게 많아. 이 표면 주름 왜 많을까? 일단 니네 우리 신체 구조 공부할 때 표면에 주름 많다 그러면 무조건 표면적 넓혀주는 거야. 그럼 얘도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왜 표면적을 넓힐까? 기왕이면 표면적 넓은 게 좋고요.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의 한 30% 이상이 뇌로 가거든. 뇌로 공급이 되니까 산소를 좀 많이 받으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되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뇌를 이렇게 단면을 잘랐다고 하면 뭐 이거는 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데 겉부분이 있고 속부분이 있거든. 겉부분을 겉질이라 그러고 안쪽을 속질이라 그래. 근데 이 겉질은 약간 회색빛을 띈대요. 그래서 회색질이라고 해요. 회색질. 반대로 속질은 약간 하얀색을 띄어서 백질 또는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게 아까 뇌가 있고 그 뇌에는 여러 신경들이 덮여 있다 그랬잖아. 따지면 그럼 여기 이제 신경들이 덮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신경 뉴런으로 돼 있는데 뉴런에 신경세포체라는 게 있고 뻗어 나와 있는 신경돌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속질 쪽으로 이렇게 신경돌기들이 뻗어 있기 때문에 겉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어서 색깔이 약간 회색빛을 띠는 거고 안쪽은 신경돌기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하얀색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거. 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한다. 그 다음에 속질에는 이제 그 신경돌, 뭐 축삭돌기니 가지돌기냐는 이런 신경돌기들이 안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백색질을 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네 또 이 겉부분은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특히 이 겉부분이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대뇌의 기능들이 대부분 이 겉질.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뭐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뭐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해. 그러니까 감각령은 말 그대로 뭐겠어. 내 감각기관들을 조절하는 부위란 얘기인 거고 운동령은 말 그대로 뭐겠어. 내가 이렇게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동령의 어떤 작용 때문이겠지. 그래서 겉질은 또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지? 그 기능. 자, 여기는 그냥 외우면 된다 그랬다. 문제 풀면서 외워도 되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일단 암기가 좀 돼야 되는 거지. 자, 여기 감각력 얘기했으니까 내 몸에서 내가 감각을 느낀다 그러죠.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 맛을 느끼거나 이렇게 피부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하는 게 다 이 대뇌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감각기관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기관의 중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하나 딱 빼고 나머지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이 다 이 대뇌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학습을 한다든지 그럼 학습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암기해야 된다며 그러면 기억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오늘 기분이 좋아, 슬퍼, 웃겨, 여러 가지 감정들. 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열심히 뭐 하고 있냐? 말하고 있지?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대뇌의 작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걸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고등정신작용이 중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대뇌는 고등정신작용의 중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겉질의 운동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아주 작은 근육이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거, 팔, 이런 여러 가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들을,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해요? 수위운동이라고 하거든. 수위운동. 그래서 대뇌는 수위운동의 중추입니다. 수위운동의 중추. 자, 수위운동 다시 한번 말해. 뭐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게 수위운동이야. 내가 팔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지. 다리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지. 이게 수위운동. 그거의 중추입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 데 애들 있잖아. 조절이란 말하고 중추라는 말하고 좀 구분해야 돼. 자,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중추. 대뇌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손해가 있어. 손해.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은, 와, 오늘 진짜 그림 잘 그려졌어. 아닌가? 아무튼 뭐 이렇게 있어.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칠게. 자, 대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대뇌. 자,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는 손해는 있잖아요. 뒤통수 쪽에 있어요. 뒤통수. 손해. 자, 손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감각기관의 중추는 대뇌라 했는데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대뇌야. 야, 얘들아, 우리 귀 있지, 귀. 귀로 뭐 하지? 소리를 들어, 그지? 청각이 주되긴 하지만 귀 안에는 모두 있어. 전정기관이니 반고리기관이 하는 평형감각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자, 걔는 얘가 담당합니다. 손해는 평형감각의 중추야. 평형감각의 중추. 평형감각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해. 평형감각. 그래서 예전에 이거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되게 오래됐어. 선생님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특이해갖고 그때 당시에 기억, 이제 이게 뭐야?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학원 수업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거야. 뭐냐면 다큐멘터리 팀이 어떤 중국에 있는 오지 마을을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있으니까 찾아갔겠지. 근데 갔더니만 그 마을이 우리 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시대로 따지면 저희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안동김 씨들이 모여 살았잖아. 이렇게 집성촌이라고 하잖아. 약간 그런 곳이었어. 근데 봤더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네 발로 기다니는 거야. 네 발로. 우리는 이게 이족보행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사족보행처럼 손을 땅에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녀.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 뇌 검사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MRI를 찍어본 거야. 자, 그랬더니만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일가친척이란 말이야.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가 굉장히 위축이 돼,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손해가 뭐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 발로 걷고 싶은데 균형을 못 잡아. 그러니까 걷기는 걸어야 되는데 균형을 못 잡으니까 손을 이렇게 땅에 짚으니까 그나마 좀 난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녀. 근데 유일하게 걸어 다니는 그 한 사람을 딱 뇌 사진을 찍어 봤더니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정상이 나고 거기 갔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평형감각의 중추고, 그 다음에 요거 또 하나 봐봐. 야, 얘들아, 여기서 아까 대뇌가 수위운동의 중추라 그랬잖아. 손해는 그 대뇌를 도와서 수위운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조절. 그래서 조절이란 말하고 중추란 말하고 좀 구분하란 얘기야. 대뇌를 도와서 수위운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손해 다음에 요 대뇌 바로 아래쪽에 있잖아. 간뇌라는 부위가 있어. 간뇌. 자, 여기다 쓸게. 간뇌. 자, 간뇌는 뒤에 가서 이제 항상성 파트에서 주구장창 간뇌가 나올 텐데,
일단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부위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너희 공부할 때 이제 주로 나오는 애가 이 간내 시상하부야. 자, 그러니까 따지면 이렇게 돼. 봐봐. 간내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시상하부인 거야. 근데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달려 있어. 뇌하수체 여기에. 그 뒤에 가면 아예 한 챕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이 간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요. 간내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을 조절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간내. 그래서 간내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항상성 조절의 중추. 항상성 조절 중추. 간내. 계속 나올 거예요. 간내.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뇌 부위에 따른 기능 물어볼 때는 뭐 얘네들도 나오겠지만 뒤에 항상성 가면 거의 얘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간내가. 항상성 조절. 자, 그 다음에 간내 아래쪽, 이거 봐봐. 간내 아래쪽으로 보면은 중간내라는 게 있어요. 중간내 또는 이제 우리 줄여서 중내라고 부르는데, 중간내. 자, 말 그대로 가장 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중간에 있단 말이야. 자, 이거랑 관계에 있어. 보면 알 거야. 자, 봐봐. 뭐야? 안구. 눈 움직이는 거 있지. 다 중간내랑 연결돼 있어. 자, 눈동자의 운동. 안구 운동. 눈동자의 움직임.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불을 껐다 켜면 어떻게 되지? 순간적으로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하겠지만 동공반사라고 하거든. 이것도 결국 눈이잖아. 그 동공반사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뒤에 자세히 얘기할 텐데 동공반사라는 건 이제 무조건 반사라는 거의 한 종류거든. 무조건 반사 중에서 동공반사라는 거의 중추다. 그래서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식 없이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손을 이렇게 눈꺼풀 깐 다음에 손전등을 깜빡깜빡 하지. 그래서 동공반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는 거야.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거든. 그럼 만약에 동공반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간내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중간내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내가 손상됐다라는 거는 다른 부위도 손상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정밀하게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동공반사. 자, 그 다음에 봐. 요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사람 목뼈가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목뼈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목뼈 바로 위로 연수라는 부위가 있어요. 연수. 뭐 너희 아마 학교에서는 요 연수하고 중간내 사이에 뇌교라는 것도 아마 할 텐데, 그냥 위치가 연수하고 중간내 사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일단 이 연수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자, 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 대보면 뭐하지? 심장 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잠을 잘 때는 심장이 조금 천천히 뛴다. 근데 내가 막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저절로 빨리 뛰고 저절로 호흡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지? 자, 그런 심장박동이나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거 있어. 아까 대뇌가 좌뇌 우뇌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하고 서로 반대편을 담당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목뼈 안으로 신경들이 다 이렇게 모인단 말이야. 그럼 그 신경이 이제 여기 거쳐서 대뇌까지 가는 건데 연수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뭐야? 좌우에서 올라온 신경들이 교차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연수는 좌우 신경이 교차가 되는 곳이다. 좌우 신경이 교차되는 곳이야. 그래서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 우뇌는 왼쪽. 자, 선생님 왼손잡이거든? 그러면 내가 왼손을 많이 쓰다 보면 어디가 발달? 우뇌가 발달하는 거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오른손잡이가 많지. 오른손잡이들은 어디가? 왼쪽 뇌가, 그치? 자, 니네 유명한 천재 음악가나 미술가나 아티스트들 보면 대부분 왼손잡이가 되게 많거든?
선생님 왼손잡이야. 머리가 졸라 좋다. 그지?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이제 우뇌가 발달할 거 아니야. 우뇌가 약간 그런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거 담당하는 부위래. 선생님이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왼손잡이니까 내가 피아노나 미술 이런 거 기깔나게 했을 수도 있어. 그지?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악기 다루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지? 근데 선생님은 이제 후천적으로 양손잡이가 됐어. 예를 들자면 칼질 왼손으로 하거든. 가위질도 왼손으로 해. 야구도 왼손 타자입니다. 근데 골프는 오른손으로 쳐. 근데 또 다리는 또 오른다리야. 그지? 막 혼자 돼야지. 글씨 오른손으로 쓰잖아. 또 이 글씨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서 글씨를 처음 배웠대. 기억도 안 나. 그럼 이제 보통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먼저 글씨를 쓸 거고 오른손 먼저 쓸 거 아니니? 선생님 아들 보니까 왼손으로 쓰더라고. 지금도 왼손으로 써. 선생님이 왼손으로 글씨를 썼나 봐. 근데 선생님 부모님 세대들은 되게 옛날 분들이잖아. 왼손으로 쓰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얘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선생님 어머님이 유치원에 뛰어가신 거야. 이놈의 새끼를 후드를 패서라도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만들어 달라고. 근데 기억은 안 나 내가. 워낙 어릴 때라. 선생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아마 그때 맞은 것 같아. 근데 맞으면서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은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는데 왼손으로도 쓰려면 왼손 되게 잘 쓰네?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어. 그래서 좌우신경이 고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 심장박동. 그 다음에 호흡운동. 호흡. 자, 그리고 우리 밥 먹으면 소화되는 거 있지? 야, 내가 음식이 들어가면 막 얘네가 위가 막 움직여 소화하잖아. 그럼 소화 같은 거 조절하는 거. 소화 운동 조절하는 거. 이게 다 연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들아, 만약에 뇌를 다쳤는데 연수를 다치면 어떻게 돼? 심장이 멈춥니다. 호흡 운동 멈춰요. 호흡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저절로 멈추지. 그래서 야 봐봐. 뇌사하고 식물인간의 차이가 종종 나올 수 있거든. 뇌사는 말 그대로 뭐야? 뇌가 죽었다 이거지? 뇌의 모든 부분의 기능이 정지가 된 거야. 그럼 연수도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뇌사인 사람들은 심장이 안 뛰어.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 그래서 뇌사 상태로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은 주사를 계속 맞아. 무슨 주사?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아.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심장이 인공적으로 계속 뛰게 만들어주는 거고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있지. 근데 니네 식물인간은 뭐야? 식물인간은 다른 데는 괜찮은 거야. 대뇌만 좀 다친 거야. 대뇌만 다쳐가지고 의식 없이 누워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누워서 자는 거랑 똑같아. 자기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 대신에 이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이제 이런데 왜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시달렸던 병들이 등창이라 그러지. 요즘 말로 말하면 등에 종기 같은 거 막 왕따시만하게 난 거야. 근데 요즘은 항생제가 있으니까 먹으면 괜찮지만 그때는 그렇게 등창 나면 죽었다고 왕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보호자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건 있지만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 식물인간인 사람들은 어디만 다친 거라고? 대뇌만. 식물인간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대뇌가 뇌출혈 같은 것은 이제 대뇌 손상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말을 잘 못해서 막 어눌하게 말하게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뇌 쪽으로 손상된다 그러면 왼쪽 몸을 잘 못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식물인간하고 뇌사의 차이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자, 우리 졸리면 뭐 하지? 하품해.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코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재채기 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딸꾹질 하기도 하지. 딸꾹질. 그 다음에 너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 저절로 침이 나오거든. 침 나와라! 이게 아니잖아. 그럼 침 나오는 거. 자, 요런 것들 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거든. 이거 좀 이따 설명한다 그랬어.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하품,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와 같은 무조건 반사는 연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연수 위에 이제 뇌교라는 부위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야, 연수 망가지면 어떻게 돼? 심장 안 뛴다니까? 호흡 못 한다니까? 중간뇌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뭐 눈동자 못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얘네들 있지. 연수, 뇌교, 중간뇌 얘네를 합쳐가지고 생명하고 직결돼 있다 그래갖고 뇌줄기라고도 불러요. 뇌줄기. 알겠니? 뇌줄기라고도 한다는 거. 이게 뭔 말인지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뇌가 그러니까 니네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요걸 좀 구분해야 돼. 해봐. 문제 풀다 보면 뇌냐 대뇌냐를 구분해야 돼. 뇌라고 나오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 대뇌를 물어볼 땐 얘만을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그걸 반드시 구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거에서 실수 많이 한다고 꼭 명심해야 돼. 뇌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뇌를 제외한 소뇌, 간뇌, 연수, 중간뇌 뇌잖아. 그러니까 뇌하고 대뇌를 구분해야 될 때가 있다. 아마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다 보면 대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이렇게 크게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뇌와 더불어서 해봐. 얘가 제일 중요해. 이 중추신경계에서는 사실 얘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뇌는 그냥 암기하면 돼. 얘네들이 하는 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척수야, 척수. 자, 그럼 이 척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척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척수. 야, 척수라는 말하고 척추하고 좀 비슷하지, 어감이? 맞니? 이것도 조심해야 돼. 척수와 척추는 조금 다르니까. 자, 우리 민준아, 척수만 얘기하고 쉽게. 알겠어? 지금 여기 조금 밀폐돼 있어도 좀 졸립지? 근데 요거만 얘기하고 쉴 테니까. 신경계는 뭐 없어. 니들 그냥 열심히 암기하면 된단 말이야. 암기하고 많이 풀고 하면 되겠지. 그죠? 저거랑 비슷해. 니네 1, 2단어. 근데 니네 1, 2단어 왜 틀렸어? 뭐 암기가 안 돼서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뭐 암기만 하면 되지 하는 파트에서 오히려 실수가 많은 거거든. 신경계도 그렇단 말이야. 잘 봐. 자, 척수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런 척추뼈 안에 신경들이 다발처럼 모여 있는 부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신경 다발이야, 이게 신경 다발. 그런데 그 신경이 우리 세포 분열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끊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 안 하거든. 끝이야. 그래서 그 신경 다발이 또 게다가 신경도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니까 그거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게 뭐야? 그거를 척추뼈가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척추뼈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그지?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척추뼈가 이렇게 있어. 자, 척추뼈를 내가 이게 지금 척추뼈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봤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앞뒤로 돌기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응? 이렇게 척추뼈를 잘라서 단면을 본다 그러면 결국 여기 내부가 척수인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있어? 겉질이란 부분이 있고 안쪽으로 이제 속질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척수는 이 겉질하고 속질이 색깔이 반대야. 아까 대뇌의 겉질은 회색이라 그랬지. 얘는 척수는 속질이 회색이야. 반대로 겉질은 백질이야. 그럼 왜 그럴까? 야, 이 안으로 신경들이 모여있으면 뉴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왜 회색을 띈다 그랬지? 뉴런으로 따지면 신경세포차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차가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뭐야? 돌기가 나 있는 셈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안쪽에 신경돌기가 많이 모여있어서 안쪽이 회색질을 띠고요. 바깥쪽으로는 신경돌기들이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백질이라 그래. 자, 잘 봐봐. 우리 뉴런 그림 그릴 때 예를 들어 운동 뉴런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여기 축삭돌기 있고 뭐 가지돌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축삭돌기에 뭐 마리집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
보통 문제 풀 때 요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신경세포째는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 그리고 축삭돌기는 길게. 알겠어? 보통 요렇게. 그래서 운동뉴런에서도 예를 들어 민마리집인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표시한다. 만약에 감각뉴런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요렇게 이제 있고 중간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감각뉴런을 뜻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감각뉴런 뜻하는 거야. 그리고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사이에 있다고 그건 이제 연합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그럼 이걸 이제 척추뼈를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그 배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등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 배가 앞이잖아. 내 몸의 앞쪽이니까 요 전근이라 부르고요. 여기 뒤로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후근이라 불러. 알겠니? 후근이라 불러. 자, 그럼 여기 다시 그려볼게. 봐. 척추뼈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뭐 그림은 교재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뭐 대충 이런 식인 거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이게 목뼈라고 치자. 저 위에 이제 뭐가 있어? 뇌가 있겠지. 목뼈 바로 위에 뭐 있다 그랬지? 연수 있다 그랬어. 여기가 대뇌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연수라 해보자. 그럼 여기가 이제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 팔을 갖고 예를 들게. 내 팔이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내 팔이 있다고 치자. 자, 내 팔에 무슨 신경이 있지? 감각신경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민준이 팔을 꼬집었다 치자 이거야. 그럼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감각신경을 이루는, 자, 이렇게 감각신경 뜻하는 기호지? 그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뉴런이 있잖아. 이렇게 후근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척수까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척수나 뇌를 합쳐서 중추잖아. 팔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뉴런 하나가 척수까지 이어져 있어. 그리고 척수에서 또 다른 감각뉴런 하나가 이렇게 어디까지? 대뇌 감각령까지 딱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자, 지금 여기서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이 전체가 뭔 거야? 팔에서부터 뇌까지 이어진 감각신경인 거고, 요거는 지금 뉴런 하나인 거지. 그럼 좀 이따가 자율신경이라는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일종의 체성신경인데, 체성신경은 팔이라는 기관, 혹은 어떤 기관에서부터 중추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어. 하나로 이어져. 요거 되게 중요해. 뉴런이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 자, 그러면 대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아까 연합신경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연합신경을 이룬 연합뉴런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분홍색 연합신경을 이루는 연합뉴런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대뇌에서 그러면 이제 아프다라는 걸 느끼게끔 신호를 또 보내주거든. 팔의 피부까지.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척수까지 이렇게 뉴런, 운동뉴런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 재민아. 근데 요거만 하고 싶게, 요거만. 대뇌에서부터 척수까지 운동뉴런이 하나 이렇게 뻗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운동뉴런 하나가 배 쪽으로 나와 있는 돌기를 통해 가지고 팔에 있는 피부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꼬집히면 그 자극이 대뇌까지 갔다가 대뇌 연합뉴런을 거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피부까지 오면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지금 분홍색으로 쓴 게 선생님 연합뉴런이라 그랬지? 연합뉴런, 연합신경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쓴 게 뭐였어? 감각신경, 감각뉴런인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연두색으로 그린 게 뭐야? 운동신경, 운동뉴런. 꼭 명심해라. 어떤 기관에서부터 대뇌까지 이어져 있는 감각신경은 후근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운동신경은 전근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해봐. 요 안에가 척수라 그랬지? 지금 보면 여기 막 여러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자, 척수에도 뭐가 존재한다고? 연합신경이 존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게 감각하고 요게 이렇게
운동 뉴런 사이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뭐가 있어? 연합 신경이 있는 거야. 자, 질문. 동재야, 연수에는 연합 신경이 있어 없어? 야, 니네 뇌는 중추신경이라 그랬잖아. 중추신경계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려놓지 않았을 뿐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지금 척추뼈 안에 보면 여러 신경을 잃은 뉴런들이 막 지금 밀집돼 있단 말이야. 이게 척수야, 척수. 알겠어? 이게 척수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팔에 연결된 신경만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고,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진짜 쉽게.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혹은 내 의지대로 팔을 움직여. 자,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거든. 의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생각에 의해서 팔을 움직이는 거. 요 그림을 경로를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내가 감각을 느끼는 거다 그러면 자, 자극이 피부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자극이 주어지겠지?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 척수라는 부분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 대뇌까지 가지. 그러면 그 대뇌에 있는 연합신경이 이게 꼬집은 건지 살짝 닿은 건지 누르는 건지 아픈 건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운동신경을 통해서 또 척수 지나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피부라고 하는 혹은 어떤 근육이라고 하는 반응기관까지 그 신호가 전달이 되면 그 결과 내가 어떤 뭐 감각을 느끼거나 혹은 팔을 움직이거나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감각을 느낄 때 그 자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래서 중추가 누구야? 찍고 오는 곳이 중추야. 대뇌야, 대뇌. 내가 어떤 감각을 느낀다거나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의 중추는 어디다? 대뇌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아까 척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왜 척수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재민이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거 거의 숙달된 운동선수 아니고 다 눈 깜빡이지. 내가 안 깜빡이려고 해도 깜빡이져. 맞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 길 가다 내가 뾰족한 걸 밟았어. 뾰족하네 꾹 밟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나도 모르게 발이 떼지고요.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떼지잖아. 자, 뭐가 중요하냐면 척수에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들. 자, 이걸 우리가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하는 거야. 반사. 뭐라고 한다고? 반사.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놈은 누군가? 그건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조는 사람 많으니까 그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